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 오늘 소개할 책은 용감한 아이린입니다. 표지 속에서 주인공 아이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눈보라를 헤치고 무엇인가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아이린의 모습. 그냥 보기만 해도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림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짜 용감한 아이린의 모습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린과 엄마는 아마도 단둘이 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직업은요, 양재사예요. 요즘 옷은 마트나 백화점 이런 쇼핑몰에 가서 옷을 구입하게 되지만 예전에는 옷을 양재사에게 의뢰하고 맞추어서 입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비 부인이 무도회에 쓸 드레스를 의뢰해서 오늘까지 아이린의 어머님은 부랴부랴 드레스를 만들고 지금 바비 부인께 갖다 주어야 한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애써서 드레스를 만든 나머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서 어머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용감한 아이린이 제가 가겠다 하고 선뜻 나서게 되는데요. 어머님은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어린 아이린이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아이린은 자기는 눈도 좋아하고 이런 거 잘할 수 있다고 정말 서슴없이 엄마를 위로하는 말까지 하게 된답니다. 어머님은 곧바로 몸져 눕게 되고요. 아이린은 드레스를 상자에 곱게 넣어서 들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린이 겪게 되는 바깥 모습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엄마가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아이린은 상자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도 매섭게 바람이 불어서 아이린은 추워서 추위하고 바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끔씩 바람이 심술을 부리기도 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서 너는 도저히 바비 부인에게 갈 수 없다고 유혹까지 하고요. 아이린으로 하여금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면서 바람과 싸우기도 하는데요. 아이린은 절대 바람에 지지 않고 바비 부인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바람이 아이린을 집에 보내기 위해서인지 상자를 손에서 놓치게 하고요. 놓치는 순간 겨우 상자를 붙들어 맸으나 매서운 바람은 상자 안에 있는 드레스를 날려서 멀리 보내게 된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본 아이린은 너무너무 절망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집으로 가야 하는지 바비 부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라도 엄마가 드레스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야 하는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아이린일까요? 용감한 아이린이죠. 드레스는 날아갔지만 바비 부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린은 길을 또 떠난답니다. 가도 가도 끝도 없고요. 바람이 더욱더 거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또 아이린은 기력도 많이 잃었습니다. 발목까지 눈 속에 파묻혀서 삐끗해 발목까지 삐어서 아프기까지 합니다. 눈은 많이 내려서인지 눈 속에 파묻히게 되는데요. 아이린은 그때 엄마를 떠올리면서 모든 힘을 몰아서 눈물을 헤치고 꿋꿋하게 일어서기까지 합니다. 아이린은 정말 바비 부인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날이 어두워지고요. 바람은 거세게 계속해서 불어댑니다. 아이는 깜깜해지자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떨었으나 겨우 보이는 불빛을 찾아 힘차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바비 부인 집 근처에 다다르자 아이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거센 바람에 날아갔던 드레스가 떡하니 나무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면서 아이린은 그 옷을 보면서 바람이 여기다가 걸어둔 걸 가지고 엄마 찾았어요 하면서 외치기까지 하고요. 정말 힘차게 마지막 바비 부인 집을 띵동 하고 누른답니다. 사실은 이 겨울 날씨가
보통 겨울 날씨가 아니었나 봐요. 드레스를 기다리던 바비 부인도요, 아이린이 도착하자 드레스를 가져온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정말 무사히 아이린이 도착한 것을 보고 모든 식구들이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린이 어떻게 드레스를 가지고 여기 왔는지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린을 대단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기까지 합니다. 아이린은 자랑스럽게 바비 부인에게 드레스를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눈이 내렸고요.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두운 저녁이었기 때문에 바비 부인은 내일 아침 떠나도록 아이린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린은 따뜻한 저녁과 무도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다음날 일찍 바비 부인이 마련해준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린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엄마가 문을 활짝 열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지금 곧 마차를 타고 오는 아이린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요, 아이린이 도착했을 때 마부 2명과 한 남자가 동행하게 되는데요. 바비 부인께서 몸져놓은 엄마를 위해서 왕진을 보낸 의사 선생님이랍니다. 자, 바비 부인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따뜻한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용감한 아이린이 이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보다 더 꿋꿋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책이랍니다. 용감한 아이린의 책을 보면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느 부분인가요? 예, 어떤 아이는 맨 마지막에 날아간 그 드레스가 공작 부인 집 앞 나무에 턱하니 걸쳐있는 부분이 인상 깊다고 한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은 아이린이 눈 구덩이에 파묻혀서 이러다가 죽겠다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순간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의 뺨 냄새를 상기시키면서 온갖 힘을 몰아치고 눈 구덩이에서 뛰쳐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아이린이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떠오르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림책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면 아이린이 바람과 싸우면서 그 유혹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바람을 향해서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내는 점도 볼 수 있고요. 아이린이 끝까지 날씨가 어두워지고 시간이 늦어져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는데요. 아이린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엄마를 위하고 엄마를 기쁘게 노력하는 점이 좋았다고 하고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 사실 드레스를 그 공작 부인에게 가져다 주는 거는 아이린같이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고요. 날씨까지 몹시도 추웠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 않겠다고 해도 혼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이린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 그 다음 중간중간에 바람과 싸우고 날이 어두워지고 눈밭에 갇혀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점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너무 어린 아이가 어른스럽게 행동해서 울부짖는 그런 목소리가 속상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굳이 드레스를 공작 부인에게 가져다 준다면 상자에 넣지 않고 가방에 넣어서 뒤에 메고 갔다면 상자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왜 엄마 대신 가겠다고 했을까? 어린아이인데도요. 그런 질문도 하고요. 아이린이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또 어려운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린이 처한 환경, 양제사 일을 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사실은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두 모녀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이린은 어린이지만 어린이답지 않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린이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이린이 들고 가던 드레스가 바람에 날아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달해야 될 드레스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공작 부인의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공작 부인에게 무조건 가야 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드레스가 없지만 엄마께서 열심히 드레스를 만들었고 내가 심부름하는 과정에서 드레스가 날아가 버린 것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공작 부인께서 아이린의 엄마가 그 옷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해야 한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아까 아쉬운 점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아이린이라면 드레스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가, 드레스를 어떻게 해서 가져가고 싶은가. 아이린이 너무 추운 겨울 눈바람과 싸우고 정말 쉽지 않은 눈길, 산길 비슷한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레스를 좀 더 좀 쉽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대안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상자를 묶어서 뒤에 배낭처럼 메고 가는 친구도 좋겠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아예 상자에 넣지 않고 뒤에 멜 수 있는 가방에다가 드레스를 둘둘둘 말아서 넣은 다음에 가게 된다면 걷는데도 어려움 없고 바람이 상자를 공격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아이린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수 있고 아까 책 속에 나오듯이 드레스가 날아가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드레스를 전달하는 방법은 조금 구겨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날씨에 힘든 날씨에는 좀 더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그것을 심부름하는 길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용감한 아이린에서 정말 아이린은 용감합니다. 용감하다, 용기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이린처럼 행동해야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이린처럼 용기를 낸 적이 또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이린 또래의 아이들이 아이린처럼 행동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아이린만의 특별함 때문에 용감한 아이라는 책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는데요. 아이린처럼 행동해야 용기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은 행동도 사실은 용기 있는 행동은 얼마든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린처럼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본 적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글로 써보고요. 그때의 마음, 아이린과 어떻게 통하는지, 아이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이유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린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사실 뭐 4발 자전거 타다가 2발로 자전거 타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시험지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시험지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친구랑 싸웠는데 가서 먼저 사과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사 맞을 일이 많은데요. 주사 맞을 때도 정말 아픈 걸 참고서라도 주사를 맞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용기 있는 행동은 부끄럽지만 참아서 뭐 발표하는 것도 용기 있고 어려워도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것들 모든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그것이 사실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낸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소한 일이지만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이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감한 아이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활동지를 살펴보고요. 차분히 앉아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글쓰기로 꼭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아이린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